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먼저 최강욱 의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당혹스러운데요. 며칠 전 토크 콘서트에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담대하게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심의에 들어간 결과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윤리심판위원인 김혜재 의원은 전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2달여 만에 중징계가 확정된 것인데요. 윤리심판원은 오후 4시 30분부터 징계 심의에 들어간 지 5시간여 만인 9시 40분께 징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혜재 의원, 법사위 줌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해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김 의원은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그야말로 우리 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부 상실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당직 자체는 자동 소멸되고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가장 다수의 동의하는 안이 안으로 결정됐다며 모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선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면서도 다만 해명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그걸 진실로 믿는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 가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 부분도 양정에 충분히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김혜재 의원도 검찰 출신인데요. 한편 최강욱 의원은 이날 저녁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해 비공개로 소명 절차를 가졌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최강욱 의원이 그 발언 사실을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고 최강욱 의원 또 당사를 나서던 중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묻자 잘 말씀드렸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 수위로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두고 있는데요. 당원 자격정지의 경우 당직이 자동 해제되며 징계 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 행사, 당직 수임이 정지됩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최강욱 의원은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투표권도 박탈됩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진 후 바로 중앙일보에서는 자맹 깬 박지원 정치 재기하나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관련해서 박진영 교수는 많이 놀란 모습으로 너무 센 것 같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은 다음 공천 못 받는다는 뜻이다. 향후 정치적인 전망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세다. 반대파 눈치도 봐야 하니까 경고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 세다. 상상을 초월하는 중징계다. 황희도 이사 역시 페이스북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고요? 라고 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박지원 전 위원장이 징계를 요청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고 처분의 경징계는 안 나온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오는 22일 윤리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지원 전 위원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은 앞으로 당의 변화와 혁신을 할 때 박 전 위원장의 목소리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 다음 총선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당 징계 자체만으로 최 의원이 향후 정치 행보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이다. 김혜재 의원이 전한 징계 사유는 김혜재 의원 기자 문답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소명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인정을 했나? 김혜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영상이나 음성 자료가 있었나요? 김혜재, 직접적인 자료는 없고요. 간접적인 자료는 남아있습니다. 기자, 2차 가해를 했었다는 것도 있었잖아요. 김혜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그걸 진실로 믿는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적으로 가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양정에 충분히 고려가 됐습니다. 결국 김혜재 의원이 말한 내용을 보면 직접적인 자료는 없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인해서 심적 고통이 가해졌다.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됐다는 것인데요. 100만 민주당 당원들과 일반 지지자들이 받는 심적 스트레스는 그럼 어쩔 건데요. 직접 증거도 없는데 6개월을 때려버리네요. 때문에 넷상에서는 사유는 명확하지 않은데 징계는 그 어떤 경우보다도 명확하네라고 답답해했습니다. 대통령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어서 금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늘었다는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서 부정평가가 상승한 부분과 관련해 지지율의 경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 저희는 당초 목표에 따라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 발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단합니다. 하긴 내 마음대로 할 거니 짓던지 말던지 이 소린가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위기에 대해 지금 국민들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라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는 희한한 발언을 쏟아내나 봅니다. 김용민 의원, 국회가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 금일 한동훈 장관은 총장 공석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한 이후에 검찰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큰 폭의 인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것인데요. 검찰총장은 바지인데 바지가 아닌 것 같은 사람을 아직도 못 찾았나 봅니다. 관련해서 김용민 의원은 장관이 위원으로 임명되더니 검찰 인사는 위법으로 하는군요. 위원, 위법 행위가 누적되고 있어 국회가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주혁 의사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주혁, 눈만 뜨고 보면 주식시장 와장창 다 깨져 있고 환율까지 흔들리고 금리 상승, 물가 상승 와중인 이 마당에 경기 침체로 가면 우리나라엔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길거리로 나앉는 국민들이 천재 널릴 텐데 뭐라고요? 대처 방법이 없다고요? 석유나 석탄 등 주요 원자재 수입국들과 외교를 하러 돌아다니든가 해외에서 대형 공사를 따오든가 경제 침체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뭔가 하겠다는 소리 빈말이라도 하는 게 지금까지의 대통령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대처 방법 없다니 기자들이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이분 대통령 할 생각이 있는 분인가요? 못하겠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저는 이거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질 않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